제가 이제 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17일 거는 없어요. 오늘은 좀 내려왔는데 지금 뭐 테이퍼링 할 것 같고 뭐 지금 뭐 연준에서는 매파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잘 나가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던가 고용지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조기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장이 출렁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잠깐 반짝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려버려요. 얘는 여기까지 피크일 거야. 이거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됐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상회가 되었다. 그러면은 주가 반영이 돼요. 물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호실적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7월 말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7월 고용지표가 잘 나왔죠. 근데 이거는 또 여기서 해석하기도 나름이더라고요. 호재들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 그래 지금 경제 좋아지고 있어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117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1160원대로 내려왔죠. 산등성이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8월 8일 날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상회를 했거든요. 실업률도 예상치 하회를 냈고 이 부분이 저는 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지표가 연준이 좋아하는 지표거든요. 연준이 이걸 가지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경제가 좋다 안 좋다를 따지는데 이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마침 이 지표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좀 영향이 많이 갔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왔죠. 하지만 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아 그래 일단 CPI 남았으니까 CPI를 보자. 또 8월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나왔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다. 이것도 일단 9월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갔는데 환율과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죠. 저는 요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말에 디폴트 올 수 있다. 채무한도 유예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일단 합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4일날 한도 유예를 한 게 이제 공무원들이라던가 이런 연금들을 끌어다 쓰면서 채무 한도를 유예를 했죠. 근데 그 기간이 이 채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간이 2~3달밖에 안 돼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연금 끌어다 쓴 거 정말 땜빵 갖다 쓴 건데 땜빵으로 떼온 건데 가져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갚지를 못하면은 디폴트 그러니까 부채가 일어나게 되죠. 7월 고용지수 실업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죠. 8월 11일 날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원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증시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어제는 델타 변이랑 텔레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게다가 의사록이 공개 예정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대비해라. 약간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지표가 발표됐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하회를 했어요. 악재가 5개가 뜬 거예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17일날 그렇게 선물이 5개가 빵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핵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들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못 나왔네? 하지만 91년 7월 이후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거 소비 지출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요거죠 요거. 제일 큰 충격을 줬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비농업 고용 부분 그리고 7월 실업률 각각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 이만큼 상회하고요. 그리고 이만큼 하회를 했어요. 앞으로는 실업률은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지수도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근원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물가지수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연준이 말한 스탠스까지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물가지수만 딱 넣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음식과 에너지를 넣었을 때는 컨센서스 상회를 해버려요. 경제 좋아지고 있잖아. 매파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핵심 소매 판매는 컨센서스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야 이거 경제 되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니까 환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8월 8일 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그러니까 회고록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왜냐면 오늘 나오는 회고록에는요 어떤 스탠스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힌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26일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8월 4일날 부채 한도 유예를 했던 부분이에요. 옐런 누나가 진짜 애를 많이 쓰시죠.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다시 발효된 한도를 늘리거나 이제 좀 유예를 해달라라고 7월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퇴역 군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타 연금을 끌어다 쓴 거죠. 부채가 이제 6,730억 달러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긴 했는데, 재무부가 얘기를 했었을 때 끌어다 쓴 금액이 2-3개월밖에 안 된대요. 이 2-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 소진하게 되면은 부채가 일어나게 되고, 부채가 일어나면은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여기에 따른 위협은 있을 거예요. 공화당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채 상한 한도를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협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공화당이 허가를 해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저는 공화당이 이거를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한 다음에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들도 어쨌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공화당이 안 해줬어. 디폴트 사태가 일어났어요. 민주당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거를 막 극복하고 잘 이겨냈어. 그 다음에 다음 대선이 나옵니다.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과 또 싸울 때 공격을 하겠죠. 너네 때문에 디폴트가 일어났는데 너네가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가 있겠냐 라는 식으로 저라도 공격을 하겠어요. 만약에 허가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하면 저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허가를 해줄 것 같긴 하는데, 단물은 단물대로 다 빨고 해주지 않을까. 문제는 이거예요. 고용지표가 정말 잘 나왔어요. 레스토랑이라던가 레저, 접객에 대해서 고용이 많이 이뤄졌어요. 6월 보고서도 일자리가 추가되도록 수정을 했어요. 지난 과거도 되게 잘 나왔네? 이래버리니까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은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9월의 경제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 물론 컨센서스 하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컨센서스 하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좋아질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있다? 미국 주식은 좋아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하회를 했지만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CPI 같은 경우에는 상회를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거비가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를 했어요. 왜 주거비가 올라갔냐라고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이 7월에 굉장히 낮은 금리였대요. 2.78로 거의 최저 수준이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금리가 이렇게 낮아? 그러면은 야 그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집을 한번 지금 허름한 집이라도 하나 구하자 라는 관점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목재 가격 올라가고 철근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구인난, 이 구인난이요, 옛날 같으면은 구인난이라고 하면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인난인데, 지금 여기에 구인난은요 조금 더 나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니즈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난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검축을 하려고 하는 인부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인부를 할 바에는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갈 거야 라는 니즈들이 점차적으로 생기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집값을 올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임금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을 해서 생산 비용에서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가 미국의 경제가 이제 견제하는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조정을 되돌릴 때가 왔다,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다음 달 대규모 채권 보유량을 줄이기 위한 일정을 발표를 해야 되고 10월 초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된 핵심 소매 판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는데 자동차랑 의류, 그다음에 스포츠 용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되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던가 엔터 뭐 이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아. 레스토랑 매출이 전월 대비는 증가가 되었지만 온라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난 분기 때 우리 백신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많이 또 활동적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이라던가 비점포 소매점의 매출이 좀 감소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뭐 놀러 가고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친구들끼리 영화도 보고 약간 이제 이런 활동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하필이면 온라인 부분이 조금 더 하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회고록, 그걸 봐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회고록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방향이라던가 힌트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라던가 연준의 뭐 총재라던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정말 얘가 말한 대로 야 이거 10월 초 하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래요. 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원래대로 내년에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힌트는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더라도 이미 파월은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고록에서 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진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건 진짜 오늘 까봐야 알겠지만요. 예.